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17세기 모습 계속 살펴보고 있죠. 맞죠? 자, 여기서 이제 96페이지 와서 이제 앞에서 봤던 임진왜란, 정묘재란 합쳐서 그냥 왜란, 그리고 그 다음에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에서 여진족, 만주족, 후금, 청, 다 똑같은 말이지. 걔들이 쳐들어왔던 이 호란 이후에 이제 결과,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보면,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이제, 터져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벌써 좀 있으면 이제, 17세기 중반.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지금 3단원 전체에 보면 거의 핵심 키워드가 17세기 그 100년 동안 있었던 일이 거의 다죠. 이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 앞에 전초 단계였던 게 불구하고 14, 15, 16은 약간 17세기를 위한 약간 양념스 느낌 비슷하지 지금 보니까. 맞지? 17세기에 모든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 17세기 거의 스타트가 뭐였니? 정확하게 말하면 16세기 말이었지만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맞죠?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생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딱 끝나고 나니까 명나라 쇠퇴하고 후금, 그때 당시에 후금이라고 그랬죠. 후금이 뜨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얘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두 번에 쳐들어오죠. 그게 뭐야? 처음에 정묘란, 나중에 힘이 훨씬 더 세져가지고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우리나라 완전 작살낸 게 뭐야? 우리나라 완전 병신된 게 병자호란까지 벌어지는 거. 국제 전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아. 자, 이래 됐을 때 이제 이 병자호란 이후에 이 동아시아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계속 순서는 중국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순으로 계속 그냥 좀 순서로 볼게요. 시간적 순서는 이게 안 맞지는 않아. 시간적 순서로는 맞지는 않지만 일단은 중국, 조선, 일본 순으로 쭉 틀대로 맞게요. 나중에 총정리나 하는 거 봐서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지 하고 일단은 부지런히 나갑시다. 우리가 파이팅. 자, 큰 흐름은 틀을 딱 잡고 있어야 돼 얘들아. 무조건 알겠지? 큰 흐름. 14세기 키워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 쌤이 흐름 정리해줬어. 그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중국부터 갑시다. 중국 드디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완전히 교체돼. 즉 이제는 진짜 첫 번째 뭐야? 드디어 그렇게 강력했던 영락제 기억나죠? 영락제로 대표되는 그렇게 잘 나갔던 명나라가 드디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다? 이자성이라는 사람. 이게 외우기도 좋지 얘들아. 이름이 이자성, 이자스에게 난 이 자식이 있잖아. 이 자식이 뭐했다? 드디어 명나라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외우라고 다 이름을 갖다가 아주 맛깔나게 지었죠. 이자스기 맞죠? 얘가 출신이 뭐냐면 얘들아 농민이야. 농민. 우리 기억나니? 명나라 같은 게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 완전 우리나라 치면 그 연산군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 만력제. 쌤이 얘기해줬지. 만력제가 개판처가 갑자기 술 먹고 여자랑 맨날 놀다가 조선 도와줘야 돼. 조선 도와줘야 돼. 이래가지고 군대 파병하고 그런 얘기 했었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까지 파병하고 그러니까 명나라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누가 특히 더 반발한다? 농민들이 엄청난 반발하면서 농민 봉기가 계속 터진다고 쌤이 말해줬지. 기억나? 그 결과 나중에 이 이자성의 난이 정확하게 1644년이라서 17세기 중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17세기 모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면 됩니다. 되겠죠? 17세기 일이다. 지금 계속 17세기 임진왜란 되겠니? 임진왜란 그 다음에 사르후 전투 같은 게 일어나고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런 거 일어났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묘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이거 쭉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불로 반복해주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드디어 이 베이징이 무너지고 있잖아. 여기에 이자성이 거의 새로운 이 명나라 다음에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이 이자성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얘가 사람이 원래 그래. 얘들아, 우리 항상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나라에 진짜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 썩어 문드러져가 문제점이 많았잖아. 그럼 당연히 이때 당시에 뭐 명나라의 지배층들이 있었을 거고 얘들이 개판을 쳤던 거지, 맞지? 근데 이 이자성이 그래서 명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지배층들을 처리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했단 말이야. 이 새끼들은 살려두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 지배층들을 완전히 막 작살내기 시작했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기 만리장성에 보면 참고로 여기에 산해관이라는 엄청난 이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문. 입구야, 정문. 문의 이름이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어. 왜?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들어봤니? 난공불락이 뭐냐면 절대로 뚫리지 않는 무적의 요새란 말이야. 되니? 난공불락의 요새라면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 천혜의 요새란 말이야. 여기를 지키고 있던 장수가 있어. 걔가 누구냐면 걔가 이름이 오삼계라는 명나라 장수입니다. 명나라 장수. 오삼계. 얘도 이름 너무 좋지. 그냥 삼계탕이라고 해도 되지. 삼계탕. 이 삼계탕이 있는데 얘가 여기를 지키는 장수였어. 그러니까 얘는 명나라를 위해서 처음에는 뭐니? 열심히 이 지역을 국경을 수비하고 있었던 거지. 왜?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반드시 청나라가 쳐들어가려면 이 산해관을 넘어서 가야 돼. 산해관을 넘어서.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 산해관이 난공불락 무적의 요새라서 뚫지를 못해서 청나라는 명나라를 계속 멸망 못 시키고 있었어. 이때 당시에. 그만큼 이 산해관이 중요한 그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거지. 근데 명나라 어떻게 망했니?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 뭐다? 이자스기 농민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갑자기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명나라 정도 오삼계 이 삼계탕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다고 뭐니? 자기 나라가 망한 거지. 맞지? 자기 나라 망했대. 그러면은 얘는 이제 라인을 타야 되는 거야. 라인을. 좀 있으면은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 거냐? 새로운 주인이 이자성이 될 거잖아. 얘가 다음 왕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얘 라인을 탈 것인가? 아니면 뭐다? 얘가 이 천의 요새 너무나도 좋은 이 산해관을 청나라에 바쳐가지고 청나라 라인을 탈 것이니까 고민을 했는데 얘 결론이 뭔지 아니? 얘는 이 오삼계, 이 삼계탕은 청나라 편을 드는 거야. 청나라한테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왜? 아까 전에 쌤이 말했잖아. 이 이자성이 명나라를 개판 만들어 지배층을 어떻게 안 돼 있어? 반란군이니까 얘들이 농민 봉기가 반란군이잖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배층들을 전부 다 죽이면서 댕겼어. 지배층을. 그러니까 이 결국에 오삼계 이 장수 얘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왜? 내가 이자성한테 투항하면 항복하면 반드시 얘는 나를 가만두지 않고 온다. 나도 죽일 거야. 저 새끼. 이래 본 거지. 이자식은 반드시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뭐다? 이래 될 바에 뭐다? 나는 누구 편을 들겠다? 청나라 편을 들게 되고 얘가 자기가 들고 있던 군대를 가지고 청나라한테 투항을 해요. 항복을 하고 얘가 이제부터 뭐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길을. 일로 가면 뭐 있고 명나라 일로 가면 뭐 있고 여기는 치면 안 돼. 여기 함정이고 다 가르쳐 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에 뭐다? 이 반란군 진안 즉 이자성도 이 오삼계 청나라에 투항한 이 오삼계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성도 역사 속에서 반란으로 끝나고 새로 나라 만들지 못하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다? 청나라가 이 천의 요새인 산해관을 넘어서 어디까지? 전부 다 먹게 됩니다. 이 지역을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 전체를 다 먹게 되는
두 번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중국 남부 전체까지 다 먹었던 나라가 뭐야? 그게 몽골 원나라였죠. 몽골 원나라였고, 두 번째가 뭐다? 여진. 나중에 지네들 입으로 우린 만주족이라 불러도 여진 만주족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진 만주족이 세웠던 이 후금, 나중에 이름 바꾼 이 청나라가 두 번째 중국 한족을 작살내고 중국 전체를 지배한 두 번째 왕조가 되는 거야.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 청나라의 최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청나라의 최전성기. 그게 누구다? 강희제부터 여기 나오지만 강희제, 옹종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중국의 최전성기,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특히 이 강희제 같은 사람은 이 천년왕이라는 별명이 있대. 그러니까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난 왕이라 해서 이 천년왕이라는 이 별명이 있답니다. 천년왕.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쌤이 이불로 이런 애들이 생소하니까 말해준 거야. 얘가 나이가 요금 8살에 즉위 정도 있대. 8살. 억수로 어린 나이죠. 그럼 봐봐.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어. 애가 너무 어릴 때 즉위한다는 건 왕권이, 얘들은 황제라고 했으니까 황권이 굉장히 어떻게 불안정한 게 정상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 8살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살이면 초등학교 1, 2학년 나이가 그때 즉위하고 나서도 정치를 너무 잘한 거야. 얘가 왕만 몇 년 하냐면 거의 60년 넘게 합니다. 왕만 8살에 즉위했으니까 왕만 60년 넘게 하니까 70년, 80년, 70살, 80살 뭐 이래 산 거지. 진짜 오래 살았고. 봐봐, 우리 배웠잖아. 이 한국사에서도 왕을 어떤 한 사람이 길게 오래 하면 왕권 강화가 되고 그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 왜? 계속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해 나갈 거니. 근데 이 사람은 허튼 짓도 안 했어. 무조건 이 사람은 있잖아, 딱 앉으면은 공부하고 있잖아. 그 바른 생활 사나이야. 바른 생활 사나이. 정말 일밖에 안 하고 워커홀릭이었고, 거기다가 얘는 진짜 뭐 어찌 보면 그 말하는 그 엄친아의 표본입니다. 엄친아의 표본. 공부도 잘해. 거기다가 뭐 취미가 독서 이런 거야. 취미가 공부하기. 이런 거였고, 거기다가 싸움도 잘했어.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 딱 보니 강희제, 강하잖아. 얘들 아재 개그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재 개그라고 좀 생각해주지 말고 하여튼 간에 강희제, 강하제. 그래서 이 얘 때 엄청난 이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찍는 거야. 근데 이 청나라가 축복인 게 뭐냐면 얘만 해도 너무나도 뛰어난데 얘 아들도 잘했어. 근데 얘 아들의 아들도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를 갖다가 강희제부터 걸륭제까지 해서 이거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강건성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강건성세. 뭐 강희제부터 옹정제, 걸륭제까지 너무나도 흥했던 전성기인 세월이었다, 시절이었다 해서 강건성세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만큼 이 청나라에서 이 최대 전성기를 찍는 게 강희제가 스타트가 된다는 거 꼭 좀 알아주세요. 강희제. 그러면 강희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좀 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강희제 때 되니까 자 봐봐. 그러면 청나라 같은 경우에 쌤이 이제 이 전체를 이제 차지했잖아. 처음에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오상계는 결정을 했어야 되지. 뭐 적어줄까? 여기 어디? 참고로 산해관을 지키는 수비하는 장소였는데, 맞죠? 수비하는 장소였는데 얘가 누구 편 들면서? 청나라 편을 들면서 얘들 작살낸 거잖아. 그러면서 이 청나라 전체를 다 먹는데 이 오상계가 이 삼계탕이 엄청난 그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으니까
왕도 있잖아. 황제 입장에서 얘를 갖다가 상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가 오상계 말고 2명이 더 있었어. 그래서 이 각 지역에 당연히 항상 중국은 쌤이 뭐라 했지만은 이 뭐고 얘들아 이 화북 지역과 창장간 지역이 있을 때 항상 인사땅은 어디야? 항상 인사땅은 이 화북 지방이죠.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 야, 니 진짜 대단하다. 너희가 우리 청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했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해가지고 이 3명의 이런 오상계급의 애들한테 이 청나라의 중국의 남쪽 지역을 갖다가 떼줍니다. 마치 뭐 이런 걸 갖다가 중국에서 번이라 부르고 일부 지역의 왕으로 삼아요. 번왕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책봉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을 거의 떼주는 거야. 봉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통솔할 수 있도록 떼주는 거야. 떼줬어.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꼭 좀 한 명은 기억하면 여기 나오는 거다. 오삼계인데 이게 강희제쯤 되니까 얘들도 뭐니 이 세 개, 이 번왕들이 뭐다? 힘이 너무 커지는 거야. 힘이 너무 커지니까 이건 뭐니? 얘들이 마음만 수만 틀리면 뭐니? 이 청나라한테 반기를 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강희제는 결국에 뭐냐? 강희제 때 이 3번 이 세 개의 번왕을 정리를 때립니다. 정리. 그래서 얘들도 작사를 내는 거야. 이제 때가 됐다. 너네까지 이 놔두면은 이 청나라에 부담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얘들을 3번에 나중에 이 오상계 플러스 2명의 번왕조차 있잖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당하니까 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청나라를 상대로 싸우게 되고 이게 3번의 난이냐. 3번의 난. 근데 이 3번의 난을 강희제 때 진압하게 됩니다. 진압.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얘들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되고 나서 독립운동 했어 안 했어? 했죠. 똑같이 우리 백제나 고구려 멸망했을 때 백제 부흥운동이나 고구려 부흥운동 원래 일어나거든. 마찬가지야. 이때 당시에도 봐봐. 명나라가 아무리 개판쳤지만 명나라는 중국 한족의 나라인 거고 얘들아. 청나라는 어느 나라니?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민족, 유목민족이 누구? 여진,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 이질감이 있단 말이야. 이 중국 한족 애들한테는. 그래서 이 중국 한족 중에서 뭐다?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얘가 뭐냐면은 우리는 중국 한족인데 어떻게 이 청나라, 이 오랑캐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쉽게 말하면 뭐다? 명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자, 명나라를 다시 되돌리자 이렇게 하면서 또 반란을 일으켰어. 청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강희제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살려두면 안 되겠지. 이거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잖아. 왜? 이 명분이 딱 정확하거든. 왜? 우리는 오랑캐인 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뭐다? 옛날 중국 한족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내자. 이거는 애들 입장에서 혹할 얘기야. 얘를 살려두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얘도 진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얘가 그때 당시에 쌤이 캐치 방금 강희제 때는 중국의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야. 그러니까 싸움해봤자 젤이 안 돼.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요쪽에 있는 중국에 보면 얘들아 요 옆에 섬이 하나 있어. 이 섬이 뭐냐면 타이완, 지금의 대만이야. 대만. 여기까지 원래는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다가 뭐 쫓겨가지고 계속 지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정성공 세력이 도망가서도 여기서도 뭐다? 중국을 독립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독립운동을 이때 당시에 펼쳤단 말이야. 되겠니? 펼쳤는데 이러니까 이 강희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을 더더욱 살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다? 결국에는 타이완은 작은 섬이잖아. 중국에 비하면. 그래서 얘는 생각한 거지. 안 되겠다. 이 타이완으로 가는 모든 물자를 끊어라. 그래서 얘를 뭐다?
굶겨 죽여야 되겠다. 모든 물자를 타이완으로 가는 모든 수송 물자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얘들을 작살내야 되겠다 해서 얘가 강희제 때 실시한 정책이 뭐냐면 천계령입니다. 천계령. 요거 나중에 경제 파트 가서 또 나올 거니까 미리 할게. 천계령. 그래서 천계령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명나라에서 나중에 실시하는 해금 정책이라 바다를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바다를 금지하는. 왜 천계령 왜 실시했다? 천계령 왜 실시했다? 이거 중요하다. 왜? 이 타이완에 있는 정성공 세력을 갖다가 수송을 끊기 위해서 한 거야. 얘 반란 진압하려고 천계령을 실시한 겁니다. 알겠죠? 천계령을 실시해가지고 이 강력한 바다를 금지하는 천계령을 실시해가 결국에 나중에 뭐다? 이 정성공의 난까지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뭐다? 이 중국 청나라에 있던 문제점들이 있죠. 너무나도 힘이 강해진 5.3기 플러스 세계의 번왕. 그래서 뭐다? 3번의 난도 이 강희제 때 작사를 했고요. 그리고 뭐다? 타이완에 있는 명나라, 중국 한족의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자고 했던 정성공 세력까지 작사를 내면서 거의 최전성기를 찍기 시작하는 게 강희제 왕 때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3번의 난과 타이완까지 완전히 진압하니까 진짜 뭐다? 결과적으로 청중심의 국제관계의 또 다른 일원화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명나라보다 더욱더 강해. 명나라 때보다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게 뭐다? 강희제부터 옹정제, 걸륭제까지 이어지는 강건성세입니다. 강건성세. 됩니까? 특히 강희제 이 황제의 업적은 꼭 좀 알아줘. 꼭 좀. 너무나도 시험에서 그냥 무조건 내는 주제거든. 그래서 되겠죠. 그래서 이 강건성세 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이게 뭐다? 강희제가 17세기 때부터 사람이거든. 요 보면 요 터진 실전부터 해서 좀 더 뒤기 때문에 17세기부터 18세기 거의 19세기 아편전쟁 전까지 거의 걸륭제 왕이었어. 거의. 그래서 이때를 이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얘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하나가 뭐냐면 신사층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 신사층은 쌤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명나라에서 어디까지 청나라까지의 이 지배층을 신사층이라 불러.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명청 시기에 지배층, 특히 이 신사층은 중국 한족 애들이야. 중국 한족 애들. 중국 한족 애들인데 찐 중국 애들이잖아. 찐 중국 애들인데 얘들까지 뭐다? 청나라에 이제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만큼 이 강건성세 때 얘들의 업적과 위대함이 장난 아니었다는 거야. 되니? 얘들도 이제 고개 숙이고 왔다니까. 그만큼 대단한 애들이야. 되니? 그 다음 뭐다? 특히 요 2번은 정확하게 말하면 걸륭제의 업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 2번은 신사층 장악한 거는 이 세 사람 다 워낙 황제권 왕권이 강하니까 신사층을 장악한 건 당연한 거고 되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걸륭제 때 이 중국의 최대 영토를 무조건 차지할 그건 당연한 거지 강희제부터 이거 시작해가지고 계속 넓혀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걸륭제 때 최대 영토는 어쩌면 당연하긴 한데 그래서 어디 뭐냐면 티베트, 신장, 몽골, 타이완까지 해서 최대 영토를 차지하는 거지. 당연히 금방 봤지만 타이완은 누구겠니? 요때니까 강희제 때 먹는 거고 요까지는 알 필요 없어. 이까지 타이완은 누구다? 뭐는 뭐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대 영토를 요때 차지한다는 건 알면 돼.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타이완은 요쪽에 있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게 티베트는 요쪽에 있죠. 티베트 고원 기억나니? 티베트 고원 이래 있는 거 티베트 고원. 그래서 주요 도시가 라싸 있고 이래 배웠잖아. 그리고 요 신장이 어디냐면 요쯤이야. 요쯤이 신장. 참고로 신장 요쪽 지역을 신장 지역이라 불러. 신장 지역. 하고 몽골이 어디니? 몽골 요쪽이잖아. 몽골. 참고로 몽골 지역이 요쪽이죠. 그래서 이쪽 그래서 이제 전체. 그래서 현재 중국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최대 영토를 차지한 게 이 강건성세 때 일입니다. 그래서 최전성기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 말 뭐다? 청중심의 뉴킹왕짱, 킹짱. 완전히 국제관계 일어나 대빵을 만드는 게 뭐다? 호란 이후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쌤이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청나라 전체 하면은 청나라 전체로 했을 때 본다면 거의 이제 강건선수에서 완전히 최대 전성기를 찍는 거죠. 지금 모습이 요 끝이 4번이라 볼 수 있어. 쭉 가는 거야. 계속. 왜? 강건선수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갑자기 뻘쭘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까지 한번 정리해봤어. 그래도 1, 2분이니까 정리를 하고 마치자.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그래서 자 빨리 정리해볼게요. 호란 이후, 병자호란 이후에 일단 17세기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17세기에는 뭐다? 키워드가 전쟁이었어. 전쟁. 기억나나? 17세기는 전쟁이야. 그래서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줘.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제 임진왜란 결과 어떻게 되니? 동아시아 질서가 다 바뀌제. 명나라는 쇠퇴하고 그때 당시에는 후금, 여진 만주족이 세운 후금은 이제 뜨게 되죠. 뜨게 된다면 명나라가 쇠퇴하기 때문에 그렇지. 맞지? 그러면서 이 명나라랑 후금은 어떻게 된다? 둘이 1인자 가려야 되니까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때 명나라의 요구 조건이 뭐였어? 야, 조선아, 기억나니? 그때 광해군이 우리가 너네 임진왜란 도와주면 너네 도와줘야지. 그 전투가 뭐였어? 사루 전투라는 거. 사루 전투 일어나고 광해군의 선택가 어느 한편도 들지 않는 중립외교를 하죠. 근데 요게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광해군이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우리 아빠 명나라를 당연히 우리나라가 망할지언정 이 병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왕이다 해서 탄핵당하는 사건이 인조 반정. 맞죠? 그래서 인조 같은 경우에는 중립외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친명 배금이라는 그때 국제정세랑 완전히 역행하는 사건을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정묘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일어나게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병자호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는 중국에서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니? 드디어 이제 그 산소호흡기 달고 있던 이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어떻게? 이자스게 난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천혜의 요새였던 산해간을 시키고 있던 누구? 오상계라는 이 명나라 장군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죠. 새로운 유왕이 될 수 있는 이 이자스를 편을 들 건지 아니면 떠오르는 해성 청나라의 편을 들 건지. 근데 얘의 선택은 뭐였어? 청나라한테 오픈마인드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였고 그 결과 청나라가 내려와서 다시 이 이자성이 먹었던 베이징을 점령하게 된. 그래서 이 이자성은 또 금방 그냥 농민 반란으로 끝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최대 전성기 강희제라는 왕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희제는 이 청나라 안에서 골칫거리가 2개 있었단 말이에요. 골칫거리가. 왜? 이 청나라가 중국 정체를 먹을 때 도와준 1등 공신이 3명이 있더란 말이야. 걔들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다? 이 오삼계지. 오삼계한테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이게 특권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힘이 너무 강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 견제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얘들이 우리가 당할 바에는 우리가 빡쳐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게 세계의 번화, 즉 3번의 난이 발생하고 이것도 작살내고 거기다가 이 오랑캐한테 우리 중국 애들이 질 수 없다. 우리 옛날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자. 중국 한족의 나라를 다시 만들자는 이 정성공, 이 타이완까지 쫓아가서 작살낸 사람이 누구다? 강희제라는 사람이야. 강희제 사람. 씨를 말라버렸죠. 어떻게? 어떤 정책을 통해서? 쟤들한테, 물 한 모금도 먹이지 마. 어떤 곡식도 나가게 반출을 금지하는 천계령, 즉, 바다를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얘까지 작살을 낸단 말이지. 타이완 정성국 때문에 천계령 내리는 거예요. 되겠죠? 그 이후에 드디어 타이완에 일어난 정성공 세력도 작살내고
남쪽에 있던 이 5,3개 플러스 3번도 작살내면서 드디어 뭐다? 청 중심에 이제 강희제 때 최대 전성기의 스타트를 알리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됩니까? 스타트를 알리게 되고, 이때 뭐다? 중국 한족 애들도 드디어 뭐다? 이제 이 이민족이지만 만주족의 말을 듣게 되죠. 만주족의 말을. 그래서 신사층도 이제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뭐다? 중국의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 또는 타이완, 티베트, 저 위에 어디까지? 북부의 몽골까지 해서 서쪽으로는 타이완, 여기 동쪽이지. 죄송합니다. 여기 동쪽이. 동쪽에서는 타이완, 서쪽으로는 뭐 티베트, 신장, 북쪽으로는 몽골에 이르는 최고의 대제국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청나라 단광성세 때 일이다. 17, 18, 19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다? 여기는 다민족 대제국. 왜? 여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왜? 타이완, 한족, 몽골, 티베트 가고 이쪽에 신장에 사는 애들이 뭐 위구르족이거든. 그래서 수많은 유목민족 플러스 맞지? 모든 다민족 대제국을 건설하는 게 언제다? 청나라 때 얘기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